네, 3차 TV토론회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제 대선 후보들의 3차 TV토론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어제 토론에 대해서 F학점을 주는데 저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B학점을 줬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번 토론 자체가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수십 년의 토론과 다른 완전한 새로운 신기원을 어떤 장식한 토론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양자 간에 이루어진 각본 토론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다자 간에 있는 난상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들이 적용되냐면 과거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이것만 결정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입장을 내가 정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소위 말하면 저건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런 이 다자간 어떤 그 계산이 또 작용해야 되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 각본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스와 노만 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말할 자격이 있나? 이거 거짓말이 아니냐? 이거 일관성 있는 거냐? 이런 어떤 그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8차 방정식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 사실은 정치 현장과 정책 결정 현장은 바로 이런 복잡한 방정식이 작용하지 절대로 교수님들이 논문 쓰듯이 예스와 노냐라는 위치 결정 이거 가지고 작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론 방식을 보면 실제 정책과 정치 현장에서 누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제가 볼 때는 비교적 후보자들이 역시 정치인들이라서 다르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저는 결론은 이 소위 말하면 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재밌었고 예. 후보들이 그런 대로 그 역량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뭐 F학점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고 B학점 정도 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상당히 대단하다. 네, 네, 저는 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난상 토론이어서 너무 복잡했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기준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주로 차의원하고 토론을 하면 입장이 상당히 다른 그 대책점에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랑 어떻게 똑같이 제가 적어놓은 대로 저렇게 이 말씀을 부분 하시니까. 공감하시는군요. 예, 저는 일단 그 첫 번째 소감은 아주 재미있는 정치 오락 예능 프로그램을 예. 봤다라고 하면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차 안에서 저거를 보고 올라왔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혼자서 킥킥거리다가 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민망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다. 네네. 실감이 있었고 생동감이 있었다가 첫 번째 평이고 네. 5명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소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못했던 몇몇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다음에 정상 외교를 하면 돌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순간순간마다 얼마만큼 재치 있게 대응하고 순간순간 어떤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학습된 가운데서 그때그때 돌발 상황에 대해서 재치 있게 대답하는 그러한 후보들이 누구인가를 네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어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검증과 네거티브의 아주 위태로운 줄타기를 어제 계속해서 우리는 봤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게 유치한 내용이 아니고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록 정치개혁과 안보 정책에 대한 논의는 아주 적었지만 이 두 의제를 둘러싸고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그때의 적실한 표현이나 적절한 그 비판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네. 이런 모습들은 5명 중에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이러한 반응과 태도가 좋았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큼 유용한 그 자료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반응할 때 표정까지도 다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느낄 그렇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릇과 포용력과 네네. 그다음에 대응 방식에 있어서 네네. 우리와 뭐가 다른가, 네네. 나와 어떻게 다른가를 네네.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그 자료 아닌가요? 배종찬 본부장께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이제 여론조사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후보들 각자마다 이렇게 어떤 점을 장점을 보여줬고 단점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평가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줄 수 있나 싶어요. 어떻게 좀 여론조사로 나타날까 싶어요. 네, 이 토론회의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부동층, 아직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네. 그런 토론회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토론은 이 국민들에게 입시름만 감정 섞인 장면을 보여준 그런 짜증나는 토론회라고 유권자들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정책 대결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가뜩이나 탄핵 국면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깊어졌는데 대선 후보들 급이 되는 주자들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유권자들로서는 상당히 혹평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스탠딩 토론이다. 그리고 각본은 없다라고 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줬지만 이 유권자들의 평가는 스탠딩이 아니라 이제 스탠드를 켜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각본 없이 이 정도 예. 수준이 된다면 각본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토론회의 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은 그렇습니다. 정책이 있을 필요가 있고 이성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책은 상실되고 또 이성은 없는 감정 섞인 그런 난상 토론에 불과하지 않았냐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후보들 모두 비호감을 높여준 토론이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순발력이나 이 방어 능력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네거티브 공방에 대응하는 이 후보자로서의 모습은 몇몇은 경쟁력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문 후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가장 앞서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강하게 반박함으로써 네거티브 공방이 본인에게 쏠려오는 것을 막는 네. 그런 모습도 어제 토론에서는 보다 더 강하게 보여졌고요. 안철수 후보는 쫓아가는 후보로서 보다 더 정책 중심의 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5명이 토론하는 형식 때문에 발휘되지 못한 점.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이 트럼프가라는 별명처럼 자서전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상당히 수세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대방 후보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세 이 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일관된 메시지는 판넬까지 동원하면서 전달하는 그것이 지지층들에게는 상당히 또 효과 있게 네. 성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요. 예. 가장 사실은 기대를 모았던 것이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이 유승민, 심상정 후보. 그래서 그렇죠. 유심히 쳐다봤는데 네. 지난 토론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토론이 네. 물론 따져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논리적이고 그런 탁월한 토론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라면 더 많이 본인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주로 다른 후보의 이야기를 묻거나 다른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치중했던 것이 적어도 2차 토론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큰 기대감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평이 예, 좀 다르군요. 예,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시청률이 거의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 100명 중에 한 40명이 가까운 그러니까 유권자들로 치면 상당히 국민의 반 정도가 어제 그걸 봤거든요. 왜 봤을까? 그동안에 왜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시청률이 낮았을까라고 하면 그 박진감 그리고 생생함 그다음에 솔직한 그 진솔한 모습들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연기자와 같은 그 대통령 후보 토론이 네.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대통령 후보 개개인의 역량, 그다음에 그 성품, 그다음에 능력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못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제는 아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시청률로 표현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연기자처럼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주지 못했다. 네, 네. 하지만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치열한 현장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능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여줬던 그 자료였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차 의원이나 저나 일반적인 언론들의 그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반대적 그 의견이지만 예.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을 그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던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정말 재밌는 토론이었고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라고 저는 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차 싶습니다. 의원님도 뭐 하신 말씀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정치적 결정 현장은 네. 어제 TV 토론의 모습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가깝다.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 논문 발표하듯
그런 장이 어떤 실제 정치 토론의 현장이 아니라 네. 어제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다층적으로 고려하는 이 네. 문제를 선택했을 때 나와 같은 입장에 있지만 이 사람과 나와 어떤 경쟁 관계가 있는가라든가 예. 또한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접근하는 어떤 입장, 자격, 그동안 일관성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 현장은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정말 눈꼴 사나울 정도로 여러 가지 치고받고 감정 대립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저 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해내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크다라는 것을 좀 봐주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순실 사태가 저런 토론 형식을 불러온 겁니다.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네네. 이제는 그냥 이렇게 군림하는 지배하지 않고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국민들과 부대끼면서 의견을 조정하고 설득하고 또 양보하고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런 스탠딩 토론, 네네. 다자간 스탠딩 토론이 도입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약적 저는 이상은 줄수 생각합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TV 토론에서 뭐 여러 가지 설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송민순 문건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만약 문재인 후보님 발언이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국회 정보위나 운영위를 열어서 청와대 자료, 국정원 자료 우리 5당이 같이 다 보자.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제가 자. 예.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대선 국목 그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아까 아니, 문 저를 후보님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 제가 그 점에 공방이 대해서 아닙니다. 발언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후보 발언 순서입니다. 네, 방해하지 마시고요. 네, 어제 굉장히 좀 뜨거운 공방이 됐던 부분입니다. 송민순 문건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론의 과정에서 어떤 그 정책 결정이라든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제 이제 공격을 받는 문재인 후보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토론에 임하면서 가장 이 토론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제가 볼 때 유승민 후보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최종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냐면 문재인 후보, 특히 이제 소위 말하면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문재인 후보를 가장 정확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보수의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갖고 그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문재인 후보의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면도날처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종 논쟁, 네. 이번째는 또 송민순 회고록 논쟁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어떤 지점을 짚냐면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어떤 이 소위 말하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쪽에 의사 타진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 소위 말하면 자격 자질 문제로 그 문제를 몰고 가면서 예. 여기에 이 문재인 후보가 꼼짝없이 이렇게 얽히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그때 이제 옆에서 코치를 했어요. 예.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거 트랩에 빠지지 말고 그래 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상황에서 정말로 맞는 일이냐 틀리는 일이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이 문제 갖고 논쟁을 해야지 문재인 후보는 했냐 안 했냐 이걸 왜 트랩에 빠집니까라고 옆에서 코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이런 그 문제는 앞으로 문재인 후보가 국정을 이제 당선이 만약에 되더라도 예. 국정을 운영할 때 상당히 그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참 그 배신자 트랩에 걸려서 헤어나지 네. 못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 배신자 트랩만 없었다면 상당히 이번 토론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훌륭한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예.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세하게 그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옆으로 횡보 걸음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내용 이번 좀 토론회 이따 효과가 상당히 저는 살펴보도록 크다고 봅니다. 예, 예.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어쨌든 뭐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커스에 대한 문제는 저는 어제 심상정 후보가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보다 그 당시에 정책이 기권이 그 맞나 안 맞나 네네. 제대로 한 거냐 잘못된 거냐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본질이었고요. 두 번째 송민순 장관의 그 팩트 문제들이 이제 좀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네. 왜요? 저는 어제 뭐 문재인 후보가 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송민순 장관 원래 이 문제는 통일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치열하게 항상 다투던 의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기권해야 된다 입장이고 외교부 장관은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요 두 사람이 싸운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고 두 번째 송민순 장관이 북한에게 먼저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정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송민순 장관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또 두 번째 제기를 하고 세 번째는 당시에 내가 주재한 것이 아니라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팩트도 잘못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논리적으로 치고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려 송민순 장관의 거짓말을 부각시키는 그 이야기였었으면 계속해서 거짓말 논쟁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어제는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좀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네.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 또 한 부분은 좀 리더십에 대한 문제에서 단호함이라는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게 부각됐다. 예. 말 끊지 마세요. 말 끊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 기본적인 토론의 질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승민 후보가 넘어오자 네. 단호하게 잘라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또 최소한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으로서는 의미 있는 그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또 분석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리더십의 관전 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초조함을 드러냈고 실제 그 소위 말하면 토론을 잘 하고 굿 리스너라는 그의 그 닉네임에 맞지 않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모습이 가장 큰 결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두 사람이 이제 평가가 확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중간에 탁탁 끊고 들어오면 예. 제 이야기 하는데 왜 끊고 들어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혼이 났었어요 저분한테 예전에. 네. 그런데 저는 그를 그 굿 리스닝의 잘못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 저는 그건 아니다. 기본적인 질서와 게임의 룰 속에서 얼마만큼 잘 적응하고 그 게임의 룰을 제대로 지키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의미 있게 부여를 해야지 아주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초조함의 발현이다 이렇게 아니 뭐 그 지지율 1위가 뭐하러 초조해요. 판사의 역할은 아닌데 본부장님의 어떤 중간에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제 유권자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이 이슈, 송민권, 문건 관련된 이슈가 일단락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토론회에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되고 후보자 서로 간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수준까지 설명이 되었다면 혹 일단락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몇 차례의 토론회 그리고 대선까지 15일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특별한 변수가 작동하기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서가고 있는 문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확장성 있는 그런 이슈로 보여지고요. 네. 이 이슈에서 유권자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토론회를 통해서 과연 안보 리더십이 있느냐뿐만 아니라 이 안보 이슈가 도덕적인 이슈까지 넘어가면서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 민감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이 지도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진위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회에서 이 유권자들로부터 점수를 얻는 그런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문 후보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상당히 강한 반박을 통해서 이 이슈가 토론회의 중심에 서는 것은 맞기는 했지만 네, 네. 앞으로 토론회에서 또 제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될 수밖에 그리고 없는. 안보 이슈에서 경쟁하고 있는 안 후보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집중해서 질문하고 공방을 네. 벌였더라면
보다 더 유권자들의 관심이 안 후보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북 안보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유승민 후보는 지지율이 높지 않은 후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 대북 안보 이슈에 대한 반사이익이 유승민 후보 쪽으로 온다면 모르겠는데 지지율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네.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홍 후보 쪽이나 아니면 홍 후보 쪽으로 최근 지지율이 옮겨가기 전에 안 후보가 이 대북 안보 이슈에 대한 반사이익을 더 누렸다면 이 유승민 후보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 예. 경제적인 대안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정책을 더 설명하면서 가져가는 일종의 이 전략적인 토론의 활용이 이루어졌더라면 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라는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어제 있었던 이 토론이요. 지난 두 번의 토론에 비해서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이 두 후보의 공방 시간도 좀 길었는데요. 관련 영상도 좀 준비했습니다.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갑철수. 저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그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합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어제 토론회에서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사실 굳이 본인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본선에 들어가면서 네. 캠페인에 가장 실패한 분이 안철수 후보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경선에서는 문재인을 대적할 자 누굽니까 해가지고 예. 소위 반문 진영에 선두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자고 일어나니 지지율이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캠페인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게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온 걸 어떻게 부여잡고선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지지율이 이제 급하게 빠졌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지율이 뜬 이유는 문재인 대항마로서 자신의 위치가 부각됐기 때문에 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강화해야 돼요. 예컨대 중요하게 얘기하면 중도나 보수 쪽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각인을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어정쩡하게 양쪽 다리를 걸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개도 잃고 구록도 잃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하는 걸 또 가만히 보면은 왜 그 문재인 후보한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한탄합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 필요가 없고 본인은 현재 문재인 대항마로서 이러이러한 자신의 비전을 갖고 있다. 특히 이분이 자신의 강점으로 세웠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자신의 어떤 플랜, 보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너무 보수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이 문재인 대항마로서의 자신의 어떤 입장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 예컨대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내는 공약들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예컨대 옛날에 박정희 시대의 어떤 국가 주도적 산업화 이 모델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집중 공략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입장을 좀 강화시켰어야 되는데 글쎄 그게 지금 전략이 잘못돼서 그런지 실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보관을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없어서 그런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전략 구사
후보가 실패되면서 실제 딱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는, 문재인 대표한테 하소연하는, 당신들의 지지자들이 나를 이렇게 디스하고 있으니 좀 그것 좀 막아주시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져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양 의원님께는 다른 이야기 하나 좀 여쭤보기 전에 이야기 한번 저희가 준비된 녹취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안철수 후보로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공격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어쨌든 뭐 일단 본질적으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없어도 안 되지만 호남이 없어도 안 된다 하면서 분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요 논리는 이제 활용이 됐는데 네.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는 박지원 대표가 없으면 안철수 후보의 오늘이 없었을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박지원 대표의 노련한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끌어당기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과 힘, 그다음에 하루에 서너 곳을 움직이면서 유지하는 그 엄청난 파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제 다행히 박지원 대표가 일절 공직을 안 맡겠다라고 토론회 직전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엎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안찍박 이 이야기,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 이야기가 보수 진영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다 주면서 안철수 후보의 보수 지지 성향이 훅 떨어지는 네. 결정적인 요인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 간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이야기와 현재 박지원 대표의 역할에 대한 조정들,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왔었어야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사전에 준비를 하고 나섰으면 계속해서 저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 왜 괴롭히냐라고 하는 짜증 섞인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들, 충분히 예측되고 예상되는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프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하나의 질문 대응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관심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 토론에서 나온 공방들이 여론조사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이 부분일 텐데요.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 한국경제가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39.1%, 안철수 후보가 30.1%, 홍준표 후보가 9.5%고요. 심상정 후보 4.1%, 유승민 후보가 3.8% 나왔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요. 조선일보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37.5%, 안철수 후보가 26.4%, 홍준표 후보가 7.6%, 심상정 후보 3.3%, 유승민 후보 2.9%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44.4%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가 32.5%, 홍준표 후보 8.4%, 심상정 후보가 5.3%, 유승민 후보가 5% 나왔습니다. 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결과였죠. 지금 여론조사 내용 함께 살펴보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여론조사 평가를 해본다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큰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빠졌느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서 빠졌느냐가 중요한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보수층을 좀 잡지 못한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론조사 내용 보수층의 변화는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조선일보 칸타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4월 첫째 주 7일, 8일 조사는 52.6%를 나타내다가 일주일 만에 41.6%로 1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또 지나서 33.8%까지 또 빠졌는데 반면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이 좀
다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여론 그 동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앞으로 여론조사는 보면 경향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경향을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공식 선거운동을 한 지도 뭐 일주일이 흘렀는데요. 네. 문 후보의 지지율은 견고합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조정을 받았고 지지율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홍 후보의 지지율은 또 올라갔습니다. 이 지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변화 가능성이 컸는데 안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한 주 동안에 이 보수 표심을 붙들지 못하고 네. 또 네거티브 공세, 이른바 박지원 대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호남 표심도 흔들렸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 표심이 일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홍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또 홍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이 조직력 분명히 평가하고 또 이 보수 표심을 결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 공식 선거 운동 이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른바 공식 선거 운동 1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1라운드 동안 안 후보가 지지율의 조정을 받으면서 위기 국면에 봉착돼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 양쪽에서 다 빠진다는 얘기인데 호남과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도 함께 보신 다음에 차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안철수 후보 지금 빠지고 있고 홍준표 후보 15.6%까지 두 자릿수 이상까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호남 지지율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호남 지지율 같은 경우는 뭐 홍준표 후보야 뭐 큰 변화가 없지만 역전됐습니다.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52.8%까지 올랐고요. 안철수 후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26.4%까지 떨어져서 거의 한 10% 이상 지난주와 비교해서 한 번에 좀 빠지는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지금 양쪽에서 다 빠진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이제 양쪽에서 그러니까 호남과 TK 모두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다는 거는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더 하나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은 어디로 가냐? 문재인 후보에 갑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데 재밌는 건 TK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은 상당수가 대부분이 유보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안 후보의 지지율의 대체제로서 작용을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냉정하지만 예컨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예컨대 뭐 가장 가깝게는 뭐 돼지 뭐 흠 문제부터. 그러니까 이 보수가 지금 아직 특히 TK 보수가 자신들의 마음을 갈 곳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선거 전략상 아직도 안 후보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호남 보수와 TK 쪽에. 그래서 이 TV를 아마 안 후보 쪽 진영에서 본다면 잘 고려해서 선거 전략을 짜야 될 거예요, 아마. 네네. 뭐 좀 각각 입장과 요인이 좀 다르죠. 호남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던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른정당발 연대론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나 그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연대 없다고 계속 선을 끊었지만 바른정당에서 계속해서 그 연대론을 이야기하면서 외려 안 후보 쪽의 지지율이 타격을 받는, 호남에서 타격을 받는 이러한 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변경입니다. 보수표를 쫓아서 정책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지? 라고 하는 그 호남의 자각들이 또 안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TK 지지율은 결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지원 대표 상황론 이 부분이 아주 제대로 먹힌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보수 성향의 지지율을 땡겨오기 위한 전술이 제대로 먹혔던 이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나 안희정 지사가 지지자들이 내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등을 돌렸다가 그 등 돌리는 것들이 안 후보 지지로 그 넘어갔다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사드나 그 선명한 야당 정책에 대한 그
이 변경을 통해서 네네. 지지를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요 흐름 속에 다 드러나 담겨 있는 것 있다. 아니냐 네.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후보는 자신의 표가 빠지면서 어디로 갔는가를 정확히 보고 네. 그 소위 말하면 현때까지 선거를 여러 번 해온 사람들의 좀 코치를 받아가지고 아 이게 나한테 돌아올 편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급상승했을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급상승했나 지지율이 그런 것들도 다시 되짚어보면은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안철수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자강론이냐 단일화론이냐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유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할까요? 남아있는 변수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변수가 많지 부분이고요. 않군요. 단이라든 뭐든 지금 예.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 후보의 지지층은 견고합니다. 이 진보층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기 네, 때문에 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대북 안보 이슈를 과연 누가 압도적으로 견인하느냐 주도하느냐 또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였거든요. 예. 남아있는 외연학대의 중심은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경제 민주화와 같은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누가 내놓느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